여러분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의 그 기출 요약만 좀 간추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체적인 추가적인 사항은 여기 요 카페에 또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.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1과목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개인정보와 처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,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2회부터 지금까지 그 9회까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5회, 6회를 제외하고는 매회 이제 나오고 이제 있는데, 주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요 3법이 또 무엇인지, 뭐 이런 내용들하고, 그 다음에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비식별화 조치도 이제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중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그 데이터 3법,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소위 이제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소위 정보통신망법에 자세하게 좀 이제 정의가 좀 돼 있긴 한데,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,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말합니다. 그래서 그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뭐 특정 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, 신분, 뭐 이런 내면의 비밀, 심신의 상태, 사회 경력, 경제, 뭐 생체 인식 정보도 다 개인 정보로 이제 포함하고 이제 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정보 주체를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와 그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권리, 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제 이걸 처리하는 처리자의 의무사항을 자세하게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신용정보라고 하는 거는 뭐 상거래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정보도 이제 개인정보로 해서 그 신용정보로서 이제 그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데이터 3법 중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도 그 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정의를 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 3법이 뭐냐, 그 다음에 데이터 3법에 대한 설명 중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이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,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이제 데이터 3법을 그 최종 이제 그 개정하면서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도 도모하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그 최근에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식별화를 해야 되고요. 식별하지 못하도록. 그래서 다양한 그 기관에서 그 세부 지침으로서 그 지침이라든지 안내서, 가이드라인, 활용 안내서들을 하고 있고,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비식별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고 뭐 하느냐,
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아울러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출제되고 있었던 게 재현 데이터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마이 데이터라는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. 재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제 모형이 있고 실제 데이터와는 좀 다르게 시뮬레이티드 된 모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재현 데이터,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어쨌든 생성하는 모형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역으로 이제 실제 측정하는 모형 데이터를 알 수는 있지만 실제 데이터, 이 모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실제 데이터를 유도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.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좀 특성만 유지하고 민감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걸 만드는 방법은 뭐 모든 거를 다 재현 데이터로 하느냐 아니면 일부 변수만 그렇게 하느냐 이 두 가지들을 합쳐서 쓰는 방법이 세 가지 완전 재현, 부분 재현, 복합 재현 이래가지고 재현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또 재현 데이터를 분류하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수치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마이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고 그 데이터 3법 중에 신용정보보호법 즉 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네,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요즘 금융권에서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제3자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및 추적 서비스가 가능하는데 다만 본인이 동의를 이제 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융기업에서 개인이 동의하에 뭐 자산 관리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용정보 이제 그 관련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이제 2회부터 출제됐었던 내용을 좀 보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뭐 위험에 처하는 사람, 그다음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거, 그다음에 어떤 재산의 이익이나 정보 주체를 하기 위한 거 빼고는 이제 입사지원된 회사가 범죄 이력들을 조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개인이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규정사항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보 주체의 관리나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, 관리, 보관, 파기 등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적으로 좀 잘 관리해야 되고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규정 사항은 아니고 법과 제도에서 정의된 걸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이제 그 동의를 했을 때만 일정 기간 내에 보유를 이제 하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 또는 파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개인정보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와 있고 뭐 이런 어떤 개인의 취미적인 생활을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금지해야 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? 그래서 그 뭐 이런 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는 바 이런 거는 뭐 해당이 안 되고 업무상 악의적인 들어가나 다른 이용하도록 이것도 뭐 처리가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훼손이죠. 이건 또 뭐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 2번 개인정보가
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해소되지 않도록 뭐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 금지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거,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안에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해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.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그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 수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재현 데이터라고 해서 그 모집단,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리얼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가공된 시뮬레이트된 데이터로 그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재현 데이터라고 하고,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 재현, 부분 재현, 복합 재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마이데이터에 대한 문제인데요. 그 개인의 동의하에 이용과 수집에 동의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제3자 기관에 제공을 해서 이러한 그 개인 어떤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보호법에 이제 정의가 된 마이데이터 서비스,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,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이제 4회와 7회 또 이제 그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 법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,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이걸 얘기하는 거고,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은, 그래서 그 데이터 관련 3법의 내용은 반드시 좀 외우셔야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, 그렇죠? 그래서 뭐 익명 정보까지는 뭐 이제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이제 그 구할 필요는 없고, 데이터 3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는 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심해야 되고, 개인정보보호법 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이 다시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, 그 뭐 가맹 주체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이제 바람직합니다. 유의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데이터 3법이라는 내용은 뭐 그 매회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로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그 지문홍채 DNA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서 다뤄야 되는 정보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추가적인 어떤 기간추, 줄여서 이제 기출 유형만 간추리기를 줄여서 기간추라고 이제 이름을 좀 이제 지어봤는데, 추가적인 그 동향, 기출 문제의 동향은 요 카페에 오셔서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 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개인정보법 조도 활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출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